거래량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매물을 던지느냐 아니면 매물을 흡수하느냐. 이전의 거래량은 던지는 거래량, 매물을 던지는 차익 실현하는 거래량이었다면 지금은 매집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분간할 수 있어야 되죠. 여기서 고점 두 개를 연결해서 이렇게 본다면 여전히 상승의 여력이 있다. 그래서 3봉 패턴으로도 상승의 여력이 있고, 주봉에서도 120주 라인까지의 상승 여력이 있고, 월봉에서도 클라우드 월봉까지의 상승 여력이 있으니 오늘 시초가에 들어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매수하였습니다. 김현호 수익연구소 채널에 입장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0월 27일 월요일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연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다우지수 1.01%, S&P 500 0.79%, 나스닥 1.15%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인데 나스닥 월봉에서 이제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주의해야 될 단계가 온다면 제가 안내를 드릴 겁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피보나치를 통해서 부딪힐 수 있는 한계 라인을 그어드렸는데 아직 그 라인까지 오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거의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조심해야 될 자리에 거의 다가오고 있다. 이것을 참고하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에서 주로 올랐던 섹터는 이제 반도체, IBM, 엔비디아, 그리고 우주항공, 보잉도 좀 올랐고요. 자, 나스닥을 좀 보겠습니다. 나스닥 시장에서 AMD, 반도체, 브로드컴, 램리서치, 마이크론, 반도체 쪽에서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알파벳 A, 알파벳 C, 이렇게 미디어 쪽에서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는 반도체가 상승을 주도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증시에서도 이제 반도체 섹터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드디어 10만 원을 넘어섰고요. 10만 원을 넘어섰다. 10만 700원까지 지금 NST 시장에서 올라갔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4.7% 좀 더 가볍게 상승하는 모습이고 54만 원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반도체가 상승을 주도하고 동시에 우리는 또 2차전지 섹터가 좋은 모습을 지난주에 보여주었죠. 그래서 2차전지 반도체 섹터가 오늘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간에서는 확실한 섹터를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형지 INC가 3.18% 오르면서 가장 많이 올랐는데 시간에 상한가가 없습니다. 자, 형지 INC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그런 형지 그룹의 의지가 있는 종목이고요. 형지아이언시, 형지글로벌. 그리고 원익홀딩스는 이제 반도체 쪽으로 보시면 되겠죠. 신고가를 경신하는데 2% 정도. 동일스틸럭스 조선 쪽이고요. 엑스게이트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이고요. 삼성행텍 조선, JST나 대북주, 일동제약 제약바이오 좋은 사람들 대북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인투셀도 흐름은 좋고요. 자, 인투셀은 어떤 종목인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투셀 ADC 분야 링커 약물을 연구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설립. 2025년 코스닥 기술 성장 기업으로 상장, 올해 상장했습니다. 약물을 연구하는 플랫폼, 제약바이오 섹터에 들어가긴 들어가겠습니다만 암 발병률과 정밀 의료 수요 증가로 연평균 11% 증가하는 그 시장, ADC 시장이라고 하는 제약과 관련된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술 기반의 ADC 분야에서 링커 플랫폼으로 기존 링커 기술의 한계를 극복.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분야이긴 합니다만 시가총액이 7천억이 넘어요. 미래 성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래 성장성을 보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는데 미래 재무 구조가 나오진 않았네요. 자, 인투셀에 대해서는 좀 더 추적 관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사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조만간에 이제 신고가 52,400원을 돌파하면 신고가인데 인투셀은 추적 관찰이 필요한 종목처럼 보여집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시간외에서는 특별하게 눈에 보이는 섹터나 종목이 나타나질 않고 있고요. 전일 대비 등락률 시장, NSD 시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D 현대가 이제 20% 정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HD 현대 마스가와 관련된 미국에서 이제 군함을 건조하는데 군함 건조에 참여한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오늘 조선업 관련 종목이고요. 첨보 2차전지죠. 2차전지 후성은 2차전지 섹터에 속하기도 하고 또 화학 제조와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 특수가스에 관련된. 자, 후성은 9월에 안내를 드렸던 종목. 후성 9월 16일에 6,450원 우리가 매수했던 종목입니다. 9,330원까지 올라가면서 무려 수익률이 이제 45%. 후성은 9월 중순에 알려줬던 종목이고 45% 수익률입니다. 자,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죠. 자,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잡으셔야 될 텐데 후성과 같은 종목 잡으셔야겠죠. 자, 후성, 현대건설도 기사가 나왔습니다. 원전의 영토를 넓힌다는 기사가 나왔네요. 국내 처음으로 미국과 대형 계약을 했는데 대형 원전 건설 계약 체결하면서 북미 원전 시장 공략 강화에 나섰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NXT에서 시초가 강하게 뜨고 밀렸다가 다시 아래꼴에 달았는데 지금 들어가기는 애매한 자리죠. 왜냐하면 클라우드 상단까지 다 왔습니다. 일단 저항가에 왔으니까 이 저항대에 왔는데 저항대
왔기 때문에 오늘 밀리는 건데 장중에 소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저항대는 장중에 소화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저항대 왔기 때문에 밀어냈잖아요. 앞 밑으로. 오늘 고점 75,600원이 저항대였죠. 그래서 밀어냈죠. 저항대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돌파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걸 장중 매물 소화라고 하거든요. 장중 매물 소화. 장중에 저항대 터치하고 저항대 벽을 얇게 하고 다시금 돌파하는 이런 패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십시오. 저항은 분명히 저항인데 장중에 소화하면서 누르고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이제 우리가 뭐 봐야 되냐면 현대건설이 미국의 대형 원전 계약을 따냈다 그러면 이제 하청 업체들을 봐야 되죠. 그 원전 건설에 들어가는 업체들, 그 업체들이 수혜를 볼 거예요. 현대건설은 무거운 종목이고 그 후속으로 따라붙는 그런 중소형 기업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에코앤드림 2차전지 쪽, 레이크 머티리얼즈 2차전지 전고체 쪽인데요. 오늘 2차전지 쪽에서 괜찮을 것 같죠. 미국은 반도체 섹터가 상승을 했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2차전지가 더 치고 간단 말이에요. 지금 NST 시장에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성, 첨보 다 2차전지 쪽이에요. 2차전지, 특수가스, 후성, 첨보, 에코앤드림 다 2차전지, 현대건설, 원전건설, 레이크 머티리얼즈 2차전지, 윤성 FLC, LNF, PNT 조선. 자, LNF 2차전지죠. 성일에이텍 2차전지인데 폐배터리 쪽이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여기도 2차전지고, 나노신소스 2차전지. 자, 이수 스페셜티는 전고체죠. 전고체 쪽. 이수 스페셜티를 비롯해서 3총사를 보죠.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 급등했다가 밀리는데 어디까지 왔습니까? 제가 지난 토요일 날 방송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레이크 머티리얼즈인데 뾰족까지 온다고 했죠. 결국 뾰족까지 왔을까요? 네, 뾰족까지 왔습니다. 정확하게 뾰족까지 오고 밀리는 거니까 지금 들어가기는 좀 뭐 하겠죠. 들어갈 수는 없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레이크 머티리얼즈, 한농화성 이렇게 세 종목이 전고체 3총사인데 한농화성도 뾰족까지 왔습니다. 여기 보시죠. 뾰족 튀어나온 자리. 이 뾰족까지 왔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기는 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린 저항대를 알면 들어가기 어려운 거죠. 저항까지 좀 여유가 있는 종목에 들어가면 수익의 기회를 주겠지만 이미 저항대 부딪힌 종목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나노신소재. 자, 나노신소재도 일봉에서는 부딪히고 있는데 나노신소재 월봉을 보죠. 월봉에서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저항대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누르면 매수해야 됩니다. 자, 나노신소재 같은 종목이 이제 포스코 퓨처엠 차트가 똑같죠. 그렇죠? 포스코 퓨처엠, LNF도 마찬가지고 LNF도 차트가 똑같습니다. 자, LNF는 지금 들어가면 수익 나겠지만 근데 눌릴 것을 감안해야 돼요. 60월선이 있기 때문에 눌렀다가 이제 상승할 수 있으니까 누를 때 매수하시죠. 누름의 자리에서 바로 제가 표시한 자리 바로 여기가 매수 타점이라고 봅니다. 누를 때 매수하셔야 됩니다. 오늘 들어가면 조금은 먹겠네요. 조금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NF도 긍정적이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긍정적인데 포스코 DX를 보죠. 포스코 DX, 포스코 계열의 포스코 DX의 월봉을 보면 월봉 상황에서 가야 될 목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포스코 DX는 이전에 우리가 또 수익을 냈던 종목이긴 하죠. 2차전지 섹터도 우리가 많이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내긴 냈었습니다. 자, 포스코 계열에서 포스코 DX 3분기법으로 매수해 볼 만하네요. 근데 이전에 수익 냈으니까 또 다른 종목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죠. 자, 포스코 엠텍을 보겠습니다. 포스코 엠텍 2차 전지, 리튬 관련 종목인데요. 알루미늄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 자, 포스코 엠텍을 좀 보도록 하죠. 포스코 엠텍 기업 개요를 좀 보면 이 회사는 73년 설립을 했고요. 철강 제품 포장이고요. 포스코 페로 망간 공장 위탁 운용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고. 자, 철강 제품 포장, 철강 부원료, 알루미늄 용량 내 불순물 제어, 금속 부산물 활용, 탄소 저감력 합금철 개발. 자, 이 회사가 금속을 제조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2차전지 섹터에 들어가기도 하고 리튬 원자재와 관련된 종목이 또 포스코 엠텍이고요. 2차전지 섹터 철강이기도 하고 다양한 섹터에 발을 담그고 있는 종목이 바로 포스코 엠텍입니다. 포스코 계열이죠. 그럼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더 상승하겠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관점인데, 주봉에서 지난주에는 저항대를 터치했습니다. 클라우드 저항대를 터치했어요. 근데 이전에 제가 안내 드렸듯이 저항대, 특히 클라우드와 장기 이평선이 같이 있을 때는 이 두 개를 확인하고 보자는 경향이 있더라. 이 120주 위에 보이는 장기 이평선이 클라우드보다 아래에 있을 때는 두 개를 동시에 확인하니까 클라우드까지 가는 경향이 있고, 또 클라우드 위에 있을 때는 클라우드 위에 있는 저항인 120주 라인을 확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금 정리해 봅니다. 장기 이평선인 이동평균선과 클라우드가 가까이 있으면 이 두 개의 저항을 다 확인하는, 단기에 확인하는 경향이 있더라
라는 겁니다.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주봉에서 분명히 저항대 오기는 왔습니다. 클라우드에 오기는 왔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저 120주를 확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니라도 내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조정을 보이더라도 저 저항을 확인한 다음에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포스코 엠텍은 월봉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코 퓨처엠이나 포스코 퓨처엠 차트, LNF 차트죠. 나노 신소재나 다 똑같죠. 다 같은 패턴을 보인다는 겁니다. 같은 패턴으로 클라우드 월봉의 저항대까지, 클라우드까지 확인하고자 한다는 거죠. 근데 포스코엠텍은 다행스럽게 월봉에서 클라우드 앞에 있는 저항까지도 좀 공간이 있고, 주봉에서 120주라는 저항까지 여유가 있고, 그리고 일봉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번 제가 안내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이드로 리튬, 리튬 포워스, 중앙첨단 소재, EV 첨단 소재 안내를 드리면서 등 섹터로 포스코엠텍을 분류하면서 3봉 패턴으로 안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저항이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크게 밀렸죠. 근데 돌파를 했죠. 그러면 이제는 하향 추세선이죠. 3봉에서. 그래서 여기가 매도 타점이었던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승하는 상향 패턴이기 때문에 이 상향 패턴을 가지고 매도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봉에서 보게 되면 이 상향 패턴의 매도 포인트를 추세선을 통해서 매도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승을 보였던 지점에서부터 고점 연결해 보면 이렇게 여유가 있고, 또 한 번에 추세선을 더 그어본다면, 여기서 고점 두 개를 연결해서 이렇게 본다면 상승의 여력이 있다. 그래서 3봉 패턴으로도 상승의 여력이 있고, 주봉에서도 120주 라인까지의 상승 여력이 있고, 월봉에서도 클라우드 월봉까지의 상승 여력이 있으니 포스코엠텍을 오늘 시초가에 들어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 금요일 24일에는 시초가 매매 파미셀 시초가 들어갔고요. 2차 매수 자리까지 왔을까요? 자, 2차 매수 자리까지 오지 않고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5,250원까지 왔었죠. 그래서 파미셀의 수익률은 시초가 14520이 들어가서 15250까지 5%의 수익이 났습니다. 오늘 또 15,000원 이상에서 수익을 상승하려고 하니까 다시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자, 5%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자, 방송 중에 오르면 좋았을 텐데 방송 이후에 올랐습니다. 제가 방송 이후에 오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매도 포인트를 잘 잡고 대응하시라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방송은 9시 10분 그쯤에서 끝나거든요. 24일 방송 끝났을 때까지는 그렇게 상승을 보여주지 않고 15140까지만 올랐었네요. 5분봉에서 보면 15140까지 올랐을 때가 9시 30분이니까 그때 제가 방송 끝낸 다음이니까요. 그 다음에 15250까지 오후 시장 1시에 올랐으니까 어쨌든 당일에 5%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좋은 수익의 기회가 되었던 종목이었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들어간다고요? 오늘은 포스코엠텍입니다. 여러분, 매수하면 다 수익 납니다. 물리더라도 반드시 수익 나는 것을 증명해 드렸습니다. 말은 줄이고 수익으로 증명해 드리고 있는데, 자, 포스코엠텍 1차 매수는 시초 시장가에 하시고요. 2차 매수는 좀 눌렸을 때 상황을 보면서 안내를 드릴 것이고, 이 회사는 2차 전지면서 리튬 관련이죠. 철강이고, 일단 2차 전지 그리고 철강 쪽입니다. 2차 전지 철강 쪽. 그러니까 조선에도 속하고 2차 전지에 속하고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포스코 계열의 포스코 엠텍을 올해는 시초 시장가에 들어갈 겁니다. 2차 매수는 상황을 보면서 안내를 드릴 거고요. 자, 포스코 엠텍 시초가에 들어가겠습니다. NXT에서는 2% 올랐고 장중에는 마이너스 3.7% 하락을 소화해냈습니다. 3.7%의 하락을 소화해냈다. 그런 다음에 이제 5분봉에서 하락 패턴에서 상승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바로 그 시점에서 시초가가 형성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고, 17,990원이라는 이정표를 하나 세워놨죠. 18,000원까지 가지 않고 딱 10원 한호가 모자란 17990 고점을 만들고 눌렀어요. 이 세력의 작품이죠.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애간장을 태우죠. 18,000원 돌파를 앞두고, 라운드 피겨 값이죠. 그 자리 돌파를 앞두고 10원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고점을 만들면서 눌렀단 말이죠. 누르고 다시 돌리죠. 이렇게 돌렸을 때 이 매집 패턴을 보여준 것이고, 금요일은 외국인이 40억이나 매수했으니 그 40억을 매수한 상태에서 수익을 내려면 좀 올려야겠죠. 매수 평단이 좀 높을 테니까 제법 오른 다음에 차익의 매물이 나올 텐데, 오늘 포스코엠텍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좀 위쪽으로 좀 거침없는 하이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쪽 공간으로 매물대를 다 소화했으니까. 그렇죠. 일봉에서 매물대 다 소화하고 올라온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속일 수 없는 건 뭐다? 거래량이다. 거래량이 실체고 주가는 그림자다. 이 거래량. 이전에 거래가 많았을 때는 매물을 쏟아내는 거래량이었습니다. 거래량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매물을 던지느냐 아니면 매물을 가져가느냐, 흡수하느냐. 이전의 거래량은 던지는 거래량, 매물을 던지는 차익 실현하는 거래량이었다면 지금은 매집이라는 겁니다. 지금의 거래량은 매집 패턴이다. 왜 그걸 알 수 있느냐? 이전에 던졌던 자리가 뭐예요? 뾰족이잖아요.
뾰족 저항, 클라우드. 그러니까 여기서 던지는 거죠. 약속된 플레이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얘네들의 목표로 삼는 목표 지점을 다 잡아내고 있죠. 여기가 저항 매물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던지는 거래량. 그래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게 아니라 차익을 실현하는 거래량이냐, 매집의 거래량이냐, 그것을 분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과거에는 던지는 매물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지금의 거래량 는 것은 매집이다. 왜? 매물대를 통과했잖아요. 매물대를 통과하면서 고점을 형성하고 있으니 지금은 매집의 패턴, 매수의 거래량이다. 이전은 매도의 거래량. 그리고 저항대가 왔으나, 클라우드 저항대 왔으나 제가 보는 관점은 저 120주까지 확인하러 간다. 저 120주는 저항대이기 때문에 매도해야 되죠. 저기까지는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를 모르겠다. 이 자리 모르겠다.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저 자리가 궁금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여기서 좋은 수익으로 마무리하셔야 되니까 매도 자리를 잘 챙겨 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식을 매수하자마자 매도할 자리가 어딘지 알고 가야 됩니다. 매도할 자리 알고 가야 됩니다. 포스코엠텍은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상승 추세선을 통해서 매도 타점을 잡거나 주봉의 120주 라인까지의 매도를 잡고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시작합니다. 시초가 얼마일까요? 5분봉 시초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초가. 자, 포스코엠텍 이제 시장 시작해서 시초가가 잡힐 겁니다. 시초가부터 치고 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초가 나왔습니다. 자, 시초가 17,210원입니다. 시초가는 17,210원. 자, 시초가 17,210원입니다. 자, 5분봉에서 조금 누르고 시작을 하는 모습인데요. 금요일의 거래량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 패턴을 본다 그러면 오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외국인은 금요일에 40억을 매수했습니다. 개인이 46억 매도한 그 물량을 외국인이 다 흡수했습니다. 자, 코스피 1.5% 갭상승, 코스닥 0.85% 갭상승 하고 있습니다. 자, 편하게 보세요. 시초가에 사셨다면 2차 매수 타점까지 제가 여러분께 여유있게 안내를 드릴 겁니다. 자, 끌어올리는지 아니면 밀어내는지 보고 밀어내는 자리에서 제가 2차 매수까지 안내를 드릴 거예요. 편안하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스코엠텍 17,210원, 시초가가 17,210원, 이제 17,000원까지 조금 밀렸습니다만 시초에 매수하신 분들은 2차 매수까지 감안하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조금 밀립니다. 자, 포스코엠텍을 비롯해서 포스코 퓨처엠은 갭상승, 포스코 DX도 눌렸다가 상승, 나노 신소재 좀 누름, 나노 신소재가 포스코엠텍이 좀 비슷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자, 파미셀 급등하는데요. 자, 파미셀 급등. 자, 15,370원, 15,370원, 5.85% 수익인데요. 금요일에 매도 안 하신 분들은 여전히 수익 기회니까 수익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포스코엠텍 5분봉에서 누르고 반등이 나오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매수 단계다. 여전히 매수 단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포스코엠텍 다음 5분봉까지 챙겨서 보도록 하죠. 자, 포스코엠텍 조금씩 올라옵니다. 포스코 DX의 모습, 그리고 나노 신소재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 상승의 기조. 에코프로비엠 조금 누르고 있는 상황. 자, 에코프로. 자, 2차전지 섹터가 괜찮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좀 누르지만 좀 더 봐야 됩니다.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 좀 누르고 있는 상황. 초반에는 좀 누르고 있습니다만, 자, 눌렀을 때 우리가 2차 매수 타점도 알고 대응하셔야겠죠. 자, 2차 매수는 16,550원. 2차 매수는 16,550원입니다. 2차 매수 16550 전후입니다. 2차 매수 여기까지 온다면 16550 전후에서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초는 17210이었어요. 자, 2차 매수는 16,550원. 2차 매수는 16,550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방송을 마친 다음에 만약에 16550 자리 온다면 거기서 판단을 좀 낮추세요. 항상 시초가부터 치고 가면 좋지만 치고 가는 경우가 있고 좀 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눌리는 경우는 항상 제가 2차 매수 타점을 안내드리고 평단을 낮춘 다음에 수익을 내드리죠. 후성도 그랬잖아요. 후성 9,600원까지 왔는데 후성도 2차 매수 타점까지 잡아서 평단을 낮춘 겁니다. 후성도 2차 매수까지 안내를 드려서 평단을 낮추고 진행했던 거예요. 6,450원 평단이었는데요. 오늘 9,620원까지 오르면서 후성은 49% 수익이네요. 후성 49%의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한 달 만에 50%입니다. 50%에 육박한 수익을 냈습니다. 후성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포스코엠텍 돌아왔어요. 자, 포스코엠텍 눌리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매수를 하세요. 여전히 매수. 2차 매수 타점도 안내를 드렸으니까 그 자리에 오면 매수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수로. 자, 포스코엠텍 좀 눌리고 있습니다만 매수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매수 타점이죠. 자, 5분봉에서는 여전히 이제 16,900원대 왔는데 자, 눌리면 16,550원 거기서 2차 매수를 합니다. 자, 포스코엠텍 방송 끝난 다음에 만약에 16,550원까지 민다? 예, 그 타점은 이제 30분봉에서 이 평평한 자리
여기까지 밀었을 때 여기서 2차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가야 될 자리가 있기 때문에 계속 매수 관점으로 본다는 것이죠. 일봉에서 바라보는 매도 타점 바로 여기입니다. 이렇게 3봉을 그어서 이 추세선에 닿는 자리, 여기가 1차 매도 타점. 주봉으로 봤을 때 이 120주 라인, 여기 포스코 엠텍의 주봉의 매도 타점입니다. 여기를 잡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 엠텍이 밀리는 대로 2차 매수 단점까지 잡아서 거기서 2차 매수를 해서 평단을 낮추고 유의 수익을 내고 빠져나가는 전략입니다. 16,900원대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 엠텍. 자, 2차 매수 타점 16,550원 전후한 겁니다. 거기 오면 2차 매수를 하시고 거기 오지 않으면 1차 매수 물량만 홀딩해서 수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미셀 오늘 15,470원까지 올랐네요. 15,470원. 70원까지 올라왔다. 6.5% 수익입니다. 6.5% 수익. 자, 6.5% 수익입니다. 파미셀 수익권이니까 수익 잘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파미셀은 9월 24일 날 추천했던 종목이고요. 시초가 14,520원부터 오늘 15,470원까지 오른 종목, 결국 6.54% 정도 수익이 나더라. 이처럼 여기서 알려드리는 김윤호 수익연구에서 알려드리는 종목은 당일 수익이 안 나더라도 또는 오후에 수익 나거나 다음날 수익 납니다. 자, 2차 매수 타점 거의 다가옵니다. 포스코 엠텍 누르고 있습니다. 2차 매수는 16,550원이에요. 2차 매수는 16,550원. 그래서 거기 오면은 꼭 매수하셔서 평단을 낮추세요. 이 자리 오면 꼭 매수해서 평단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매수하시면 반드시 수익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방송 끝나고 16,550원 자리 오면 그 자리 놓치지 말고 꼭 매수하셔서 평단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